뭉치러 가면 키로수로 따지면 한 7km에서 8km를 걸어요. 7, 8km 정도를 걷는데 이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을 오르막 내리막을 막 산도 올라갔다 빙빙 돌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한 10km 정도. 근데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뭐 또 쇠몽둥이 휘두르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체력적으로는 엄청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이기도 해요. 그냥 뭐 연습장에서 채 휘두르는 거 보면 골프가 무슨 운동이 돼? 그러는데 필드를 한 바퀴 돌고 오면 사람이 새카매지고 기운도 쪽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래도 알로에 덕분에 막 그까짓 거 그러고 싱싱한데 어제 제 친구 하나는 또 오래간만에 나온 애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단톡방에 떴어. 온몸이 쑤셔 죽겠다고 아프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고 체력 관리를 안 하면 그거 꼴랑 하루 한 바퀴 돌고 와갖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가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는데 그죠? 어제 우리 저 가족분들 한 바퀴 어제 돌고 온 게 얼마나 돼? 한참 걸었죠? 꽃 구경하고 막 거기다가 그죠? 네, 출렁다리까지 막. 근데 뭐 여기서 지금 뭐 아이고 여기저기 쑤셔 아파서 죽겠어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없죠? 네. 있나? 어디 아픈 데 있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 아니 없어요. 없나? 예. 근데 이게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잠깐 갔다 왔는데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운동 부족도 있지만 운동 부족 이외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뭐냐? 이제 오늘 이야기할 바로 칼슘, 미네랄 이야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무기화합물. 그래서 이 무기화합물, 우리 몸에 필요한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바로 이 미네랄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미네랄은 우리 인간 인체의 4%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소량이에요. 극소량. 여기서 얘기하는 미네랄은 뭐 칼슘, 칼륨, 황, 철, 인, 그죠? 뭐 여러 가지 아연, 뭐 이런 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서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인병, 그 다음에 뭐 반 영양 상태, 다시 얘기해서 영양 불균형의 원인은 적극적으로 미네랄 불균형에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뭐 나는 고기만 먹어, 과일, 야채 안 먹고 탄수화물 안 먹고 고기만 먹어. 아니야, 나는 야채만 먹어. 아니면 뭐 나는 밥이 좋아. 나는 밥만 많이 먹어. 여러 가지 뭐 단탄지에 대한 불균형 흡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량의 미네랄이라고 하는 성분을 우리가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고 있다. 잘 모른다. 얼마를 섭취를 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보건기구 또는 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루 100mg에서 많게는 700mg까지 섭취를 해야만 하는 필수 영양소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미네랄은. 한 개가 아니고 한 가지당. 미네랄 한 가지당. 오우. 그러면 미네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칼슘, 마그네슘, 그죠? 뭐 대표적으로 아연,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니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칼륨도 있고, 철도 있고, 인도 있고, 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미네랄을 한 가지에 최소 하루에 100mg에서 많게는 700mg 이상을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돼요. 왜? 이 무기화합물은 인체에서 합성이 안 돼요. 미네랄은. 네. 미네랄은 인체 합성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매일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죠. 뭔가로부터. 어디에서? 외부에서. 네. 먹는 걸 통해서. 뭐 정 안 되면 주사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흡수를 해야 돼요. 네. 뭐 비타민 같은 경우에도 최고 800mg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하루 최고 800mg 이상을 섭취하도록 돼 있지만 그건 비타민이잖아요. 미네랄이 아니고. 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E는 어떻게 해요? 일부 뭐 합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햇빛을 쐬거나 뭐 좀 여러 가지 보조 주사를 맞거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적극적으로 먹는 거 아니면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그네슘 주사를 맞으면 죽어요. 예? 나트륨 주사 맞으면 소금물 주사 맞으면 죽어요. 그죠? 식염 생리식염수 뭐 5% 포도당 이건 그 이상 용량을 초과하면 급성 심부전이나 심장마비, 심근경색 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소량씩 드셔야 되는데 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체 엔진이 가동을 멈춥니다. 인체 엔진이 정지가 돼요. 엔진이 안 돌아가. 왜 그러느냐? 미네랄의 역할이 극소량이지만 우리 인체의 효소 대사도 하고 신경 전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특히 오늘은 칼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강조를 해야 돼요. 왜 칼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미네랄 가운데에서 하루 섭취량이 제일 높아요. 최고의 섭취량을 권고받은 미네랄이 바로 칼슘인데 하루에 700mg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보건기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시객차에서 야 칼슘은 하루에 700mg 이상을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최고로 안 먹는 게 칼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소 섭취를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안 먹는 게 뭐야? 칼슘이요. 두 번째로 제일 안 먹는 게 마그네슘. 칼슘, 마그네슘 부족 상태.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칼슘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 물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인체의 골밀도가 가장 높은 최고가 30대예요. 30대. 네. 그런데 50대에 폐경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여기서부터 급감을 해버립니다. 뭐가? 칼슘이에요. 골밀도가 급감을 해버려요. 50대부터. 왜 그럴까요? 바로 네, 폐경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폐경기가 왔는데 왜 칼슘이 줄어? 폐경기가 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부갑상선 호르몬이 작용을 해. 어떤 작용을 해? 뼈를 녹여버려요. 뼈를 녹여서 칼슘을 용출시켜. 용해. 뼛속에 있는 칼슘을 용해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혈액 속으로 들어오고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돌아다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무려 147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바로 뭐예요? 노벨 의학상에 노미네이트 탄 건 아니고 노미네이트 명단에 올라갔던 추천을 받았던 박사님이 그랬어요.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칼슘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칼슘이 부족하면요, 물론 뭐 딴 것도 그렇지만 뼈 칼슘으로 치아 이런 게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근육 신경 전달, 신경 정보 전달 이런 것도 한단 말이에요.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 수축 이완을 책임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뼈에서 용출이 돼서 혈관으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뇌혈관이 막혀서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불안, 우울증, 불면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 조직이 또 어떻게 해요? 수축이 이완이 마음대로 안 되면서 활동도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뭐 뼈도 약해지니까 쉽게 골절이나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어요. 네. 관절도 쉽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칼슘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칼슘을 잘 안 먹어, 사람들이. 왜 안 먹을까? 칼슘이 어디에 많은지 잘 몰라요. 자, 그러면 멸치, 심해 멸치에 칼슘이 많아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조금 들어있죠. 칼슘의 음식, 우리가 먹는, 흡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은 거는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어디 가면 탄산칼슘을 줘요? 병원. 병원에. 화학적으로 칼슘만 그냥 뽑아가지고 줬어. 농도가 높아요. 칼슘 함유량이 약 35%에서 35% 정도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얘는 단점이 있어요. 탄산칼슘은 칼슘의 함유량이 높지만 뭐가 문제냐? 흡수율이 떨어져요. 흡수율이 떨어져. 왜 그러느냐? 이게 뭐 좀 화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그 미네랄은 이온이라고 하는 소밀입자 형태가 돼서 물에 희석이 될 정도의 아주 작은 입자가 돼야 몸에 흡수가 되거든요. 그죠? 뭐 아연이나 이런 미네랄을 우리가 몸속에서 흡수를 하려면 뭐 아연 쇳덩어리를 통째로 삼키면 흡수가 되겠어요? 진짜 이온화가 적극적으로 빨리 돼야 돼. 근데 탄산칼슘은 칼슘을 막 고농도로 압축을 해놓은 거라서 얘가 이온화되기가 힘들어요. 여기에서 소장에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흡수율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장 장애가 생겨요. 소화 장애가 생겨요. 예, 그런 단점이 있어요. 구하긴 쉬운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소화 장애가 있거나 좀 소화기가 약한 뭐 60대, 70대, 80대 분들이 뭐 내가 뼈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인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칼슘을 흡수한다 그랬고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받고 처방약을 받은 칼슘 지제를 먹었다? 이틀도 못 가서 속 답답하고 부글부글거리고 먹으면 막 체한 것 같고 소화불량에 변비까지 생겨버리고 그래서 못 먹어요. 오래 못 먹어. 네. 뼈주사 같은 거 맞는다고 관절이 안 좋아갖고 주사를 맞는데 그거는 칼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골밀도를 올려주기 위한 것들은. 다만 그것도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탄산칼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함유량은 조금 높은데 흡수율이 지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 천연 유래 된 거에서 즉시 이온화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바로 유당칼슘이에요. 유당칼슘,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 그거는 흡수율이 좀 높아요. 그나마 유당칼슘이 흡수율이 높아. 그런데 이 유당칼슘이 약 6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인다고 해요. 꽤 높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흡수율하고 함유량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 흡수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 안에 그게 많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탄산칼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당. 우리가 많이 먹는 게 구론산 뭐 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뭐라 그러더라? 구연산 칼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당 칼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조. 그 다음에 산호.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칼슘을 많이 이제 뽑아내는데 탄산칼슘은 이제 화학 처리된 거죠. 화학 처리된 거. 근데 얘는 어서 그냥 굴껍질에 많아요.
굴껍질에 많아요. 구연산. 근데 얘도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얘는 약 30% 정도를 함유하고 있지만 흡수율이 엄청 떨어져요. 얘는 20%밖에 안 돼요. 흡수율이. 네? 네. 그러니까 얘는 함유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 흡수율이 떨어져. 유당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이 무려 62%예요. 흡수율이 엄청 높아요. 우유에서 얻어지는 칼슘. 그래서 애들 키 크려면 우유 많이 먹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유는 진짜 많이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함유량에 대한 문제. 함유량. 얼만큼 함유를 하고 있느냐예요. 흡수율은 60%인데 얘가 함유량이 얼마 안 돼. 굴껍데기보다 약해요. 26%.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우유는 진짜 많이 먹어야 칼슘을 흡수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우유를 먹어야 돼. 물 끊고. 우유만 먹어야 돼. 자, 우유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충분히 공급이 될까요? 아니요. 부족해요. 우유 안에는 단백질이 더 높아. 칼슘보다. 그죠? 예,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칼슘을 흡수해야 된다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나마 돋보이는 게 바로 해조류에서 얻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산호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산호하고 해조인데 산호 칼슘이 약 37%의 함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얘가 약 35%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조류하고 산호초에서 가지고 있는 칼슘의 함유량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흡수율이에요. 흡수율이 산호는 69%에 달해요. 69%. 엄청 높죠? 산호는. 해조류도 마찬가지예요. 해조류도 뭐 2억까지는 아니지만 45% 정도 흡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유당보다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유율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해조류는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마그네슘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인, 황, 철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해조류를 많이 드시잖아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봄에 냉이 뜯으러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봄에 해조류 샐러드 있죠. 해조류 건 해조류 샐러드 많이 팔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왜? 미네랄을 엄청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 해조류 왜 이렇게 한 봉지씩 이렇게 해서 뭐 10개씩 담은 거 이렇게 시장에 나가면 바짝 말려서 팔잖아요. 아니면 염장,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거 팔잖아요. 뭐 그런 거 자주 드세요. 네? 자주 드세요. 식탁에 항상 올라올 수 있도록. 물론 봄나물도 좋아요. 네? 네, 봄나물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해조류에서 얻어지는 칼슘은 우리 50대 이후를 넘긴 여성들이라면 칼슘하고 미네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식단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산호는 흡수율도 높고 함유량도 높아요. 단점이 있어. 비싸. 되게 비싸. 그런데 얘가 이렇게 흡수율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해조류하고 산호에서 얻어지는 칼슘은 물에 닿는 즉시 이온화가 돼버립니다. 얘네들은 장점이에요. 물에 닿는 즉시 이온화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산호하고 해초가 칼슘을 흡수를 해서 소화를 시킨 상태야. 자기 몸에 소화를 해서 분해를 해서 몸에 함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도. 그냥 갖고 있는 굴껍질이 칼슘 덩어리로 껍데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산호하고 해조는
바닷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해서 지들이 소화를 시켜서 몸에 저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진 칼슘은 물에 딱 닿는 즉시 쫙 하고 이온화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흡수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흡수가 엄청 잘 된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얘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좋다는 생각. 정말 좋죠. 왜? 이런 거 20%짜리 뭐 이런 흡수율을 가진 것보다는 한 방에 그냥 먹었다 그러면은 쫙 몸에 흡수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건 싼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진짜 이건 후진 거야. 비지떡. 비지떡까지도 안 돼. 이건. 예, 이건 비지떡까지 오지도 못해요. 그냥 비지야. 그냥 비지야. 아니 뭐 흡수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위장장애가 와버리는데 뭐 20% 30% 뭐 이런 흡수율을 가진 게 이게 2배 이상 높잖아요. 흡수율이. 함유량도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먹었을 때 몸에서 즉각 반응을 일으키면서 몸이 정상화가 되는데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다시 얘기해서 함유량과 흡수율이 높은 제품을 드시면 몸이 정상화, 회복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얘네들은 1년 내내 먹어도 긴가민가 그래요. 왜? 몸에 저장도 안 되고 몸에서 합성도 안 되니까 먹으면 다 나가는데 그나마 흡수율도 떨어져. 그러니까 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칼슘은 뭐 이게 부족하면 147가지의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칼슘만 먹어가지고서는 흡수가 100%가 안 된다는 거지. 흡착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 뼈는 최초에 처음부터 칼슘 덩어리였을까요? 아니에요. 콜라겐에 칼슘이 붙어서. 그죠? 그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뭘까? 마그네슘이에요. 비타민 A예요. 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날 때는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뼈 구조가 생기지만 콜라겐 덩어리예요. 거기에 뼈라고 하는 딱딱함이 붙을 때는 거기에 흡착, 본드처럼 뼈에 어떻게 해요? 콜라겐에 칼슘이 들러붙어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접착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고 비타민 A고 비타민 D고 비타민 K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었을 때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으려면 분명히 칼슘은 뭐와 같이 흡수를 해야 되냐? 마그네슘. 어떤 비율로? 2대 1의 비율로 같이 드셔야 어떻게 돼요? 뼈, 치아 뭐 이런 거에 이용률도 높아지고 정착률이 높아져요. 안 그러면 자꾸 녹아. 네? 부갑상선 여성들은 폐경기가 왔기 때문에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꾸 뼈를 녹이고 있어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은 계속 녹고 있어요. 네? 아직 나는 어려서 폐경이 안 왔어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뼈는 녹고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남자들도 뼈가 약해져. 여성들보다 조금 이게 완만하게 내려오는 것 뿐이지 남자 70대를 기준으로 하면 여성과 남성의 뼈 차이에 큰 차이는 없어요. 한 15%? 돌밀도로 따지면 15% 20% 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져. 90대가 되면 똑같아요. 90대는 여성이고 남성이고 뭐 구분을 안 하죠. 그죠? 네. 두 발로 걷는 게 자랑이라며. 네. 그때는. 아무튼 우리들의 뼈는 그렇게 약해지고 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뼈, 다시 얘기해서 정갱이 뼈, 고관절 뭐 이런 데도 넘어지면 골절이 오고 막 그렇지만 진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치아예요. 치아. 이게 골밀도가 떨어지고 뼈가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하악골도 마찬가지지만 이 상악골에 잇몸, 치조골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약해진 분들은 임플란트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상악골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상악골, 치조골이라고 하면 이 안을 엑스레이를 찢어보면 이렇게 해서 비강이라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동굴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틈이 엄청 얇거든요. 네? 그런데 치조골이 이 뼈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가 이게 요 부분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 어디서부터? 밖으로,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 이게 얇으니까 임플란트 한다고 요걸 뚫잖아.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 비강을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염증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축농증뿐만 아니라 이 염증이 뇌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러 가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은 당일날 수술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 빼고 그냥 바고 뿌리 받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 아래 하악골 쪽은. 왜냐면 전부 다 뼈거든, 이만큼이. 근데 위쪽은 상악골은 얇아요,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치조골 이식수술 하잖아요. 뼈 이식수술. 그죠? 근데 그놈의 뼈가 덩어리 딱딱한 뼈를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칼슘 가루예요. 칼슘 분말. 째고 거기다가 칼슘 분말을 채워놓고 봉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드셔야 돼? 콜라겐. 그죠? 마그네슘. 이런 걸 같이 드셔주셔야 얘가 빨리 정착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전에 뼈 이식 수술한다고 여기다가 칼슘 분말 집어넣는 분들은 치과 가서 약 주죠? 그 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비타민 D하고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어요. 빨리 아무르라고. 그래봤자 6개월이야. 그죠? 보통 3개월. 오래 걸리는 분은 6개월. 네. 그러면서 코 풀지 마세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코도 풀지도 말라고 그래. 왜? 바로 비강 여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째고서 봉합수술한 게 항 하면 녹아서 일로 나와버려요. 녹아서 나와버려.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코도 못 풀어. 상악골, 이거 치조골 이식수술한 분들은. 거기다가 폐경기가 오면 조골세포는 줄어들고 파골세포가 열심히 또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뼈는 생성이 안 되고 있는 뼈는 자꾸 죽죠. 그죠? 점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은 공격당하고 있어요. 내부의 적으로부터. 그게 뭐 때문에 그래? 바로 미네랄 불균형인데 그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칼슘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칼슘의 정착과 체내의 이용률을 도와주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근데 뼈하고 근육뿐만이 아니라 이 신경까지도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면증, 신경, 정신불안정, 막 치매 이런 것도 유발시키는 게 칼슘 부족이에요. 그래서 칼슘은 매일매일 꾸준히 드셔야 돼요. 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예요. 나이가 들수록 칼슘, 마그네슘은 드셔야 돼. 근데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슈퍼겔이죠. 액티브 알로에. 알로에는 모든 음식물의 부스터라고 했어요. 모든 영양성분의 부스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같이 먹으면 그 성분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킵니다. 체내 면역률, 위장관의 면역세포 증식과 활성화뿐만 아니라 알로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분의 특징이 뭐예요? 어떤 에너지 성분, 영양 성분이 들어와도 그것의 이용률을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알로에를 같이 먹는 것과 알로에를 안 먹고 그것만 먹는 것과의 체내 이용률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린칼슘 같은 경우에는 깜짝이야. 내가 그려놓고서도 네. 우리 그린칼슘 같은 경우에는 비싼 해조류하고 산호칼슘을 쓰죠. 그죠? 원래 재료가 비싸요. 거기에 마그네슘이 정확하게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있어요? 알로에가 들어있죠? 네.
왜? 이것들은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스터 역할이다. 얘는. 네. 이용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부스터 역할을 한다. 맞죠? 네. 아, 내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맞죠? 이렇게 했으면 네. 속으로는 틀려도 겉으로는 좀 네. 어떻게? 네. 네. 아주 잘 들어. 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이제 자다가 또 깰 시간이에요, 이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본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뭐예요? E? 비타민 K. 알고 보니까 여기에 비타민 A만 들어가면 얘는 뭐예요? 지용성 비타민이죠? 네. 그죠? 네. 예. 체내 끈적끈적한 성분. 얘네들은 본드 역할을 해요. 칼슘을 붙잡아주는 본드 역할을 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같이 드시지 않으면은 얘 정착률이 떨어져.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비타민 미네랄은 매일매일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특히 뼈 건강, 근육 건강, 신경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과 지용성 비타민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죠? 네.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권장량이 제일 높아요. 하루에 800mg. 칼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mg. 네. 엄청 높아요. 근데 이거를 다 섭취를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만들어진 원료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흡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매일 우리가 뭐 그린칼슘이나 이런 거 우리가 에너벨 같은 거 소비자한테 권장하긴 했지만 각 제품들의 하루 권장량이 이렇게 많다는 건 사실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이용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따로 구해서 먹을 수가 없어. 맨날 뭐 나물 먹고 야채, 과일, 채소 먹는다 그래도 진짜 배 터질 때까지 먹어도 저 정도를 몸에서 흡수할 방법이 없어. 왜? 이온화가 안 돼. 소화율이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소장에서 소량 조금 녹여지고 나머지는 다 나가잖아요. 특히 야채 쪽은 섬유질이 많으니까 생체 이용률이 극히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소 같은 경우에는 풀만 먹어도 살찌잖아. 걔네들은 하루 종일 풀만 먹잖아. 하루 종일 먹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먹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먹으면 진짜 소 염을 먹듯이 엄청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 진짜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정도로는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을 통해서 매일 건강을 지켜주셔야만 그런 질병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참고로 얘기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도 칼슘이 부족하면 오는 질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만,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칼슘을 매일매일 드셔주셔야 되는 거예요. 뼈만 생각했더니 야, 칼슘은 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네랄이 아니었어. 정신건강, 육체건강, 그죠? 그 다음에 성인병 예방까지 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루 섭취량이 가장 높은 미네랄과 가장 높은 비타민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유니베라의 정제된 아주 좋은 제품을 통해서 꽉 필요량 이상을 드실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우리 제품은 하루 요게 한 알에 500mg 들어있죠? 그린칼슘은 8,500mg. 그래서 몇 회를 먹어요? 하루에 2회. 네. 칼슘은 하루 2회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0mg 맞죠? 네. 그래서 필요량 이상을 흡수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비타민 C도 같이 집어넣고요. 왜? 칼슘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져요. 자가 면역 질환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통해서 면역력도 같이 좀 올려주는 그런 이제 복합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유단백, 가수분해 물질도 넣었어요. 왜? 그 유당 분리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당 내 분리증. 우유 뭐 이런 거 먹으면 전혀 소화를 못 시켜.
설사 쫙쫙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유당 칼슘도 칼슘이고 이것도 칼슘이잖아. 그러니까 속에서 칼슘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흡수율이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그걸 같이 첨가를 해서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먹는 것 가운데 유단백 제품도 있잖아요. 같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유제품, 특히 그릭 요거트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단백에 대한 거부 반응조차 없애기 위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짜 그린 칼슘은 칼슘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 2대1로 넣었죠. 여기에다가 또 이용률을 극대화시켜주는 알로에 집어넣었죠.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K 해서 지용성 비타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생체 정착률, 그죠? 네, 뼈의 정착률을 높여줬죠. 면역력도 또 케어를 해주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유당에 대한 내 분리증 거부 반응이 있을까봐 유단백 가수분해 또 효소까지 같이 첨가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먹어도 이 제품은 칼슘이 듬뿍 흡수될 수 있고 즉각 개선될 수 있는 반응을 볼 수 있는 제품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